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면 싸다. 진짜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업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차파TV입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이고요. 그래서 제가 좀 목소리를 작게 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갑작스럽게 이제 영상을 촬영하게 된 이유는 경매장을 통해서 중고차를 구매하면 싸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경매장을 통해서 차량을 사면 유통마진이 빠져서 싸다. 그리고 좋은 차를 대기업에서 하는 싸게 구매를 할 수 있다.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이제 중고차 수출업을 시작을 해서 내수 상사까지 운영을 하고 있으면서 경매장을 수없이 많이 이용을 해봤습니다. 수출을 할 때. 첫 번째로 경매장을 통해서 차량을 사는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시세보다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저렴한 차를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일반 소비자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독하거든요.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돼서 많이들 이제 좀 넘어가실 것 같아서 첫 번째로 팩트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매장을 통하면 유통마진이 빠져서 무조건 싸다. 여기에 대해서 팩트 1, 경매장에 차를 올리는 사람도 딜러가 반입니다. 이미 딜러가 차량을 매입해서 경매장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장이 무조건 쌀 거라고 믿고 있는 일반인들을 입찰가를 높게 눌러요. 계속 누르거든요. 시세보다 높게 입찰해서 낙찰받아가는 일반인들을 노리고 딜러들이, 업자들이 자기가 매입한 차량을 경매장에 올립니다. 유통마진이 빠졌다는 거는 여기서 거짓이 된 거죠. 왜냐면 딜러가 이미 마진을 놓고 경매장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두 번째, 팩트. 대기업 경매장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국내 대기업 경매장이 몇 군데 있죠. 근데 거기는 외국인이 절반입니다. 이 외국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외국 사람의 외모를 가진 거의 한국의 중고차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말이냐? 이 사람들은 외국에서 한국에 와서 한국의 차를 사가지고 자기네 나라 가서 파는 중고차, 현지 중고차 딜러라고 보시면 돼요. 바이어들이라고 하죠. 근데 진짜 바이어라고 보긴 그렇고, 업자들 얘기로는 낙가마라고도 하고, 진짜 바이어가 소수 있긴 하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경매장에서 입찰을 누르는 경쟁자들의 절반은 바이어다. 근데 이게 바이어면 그 무슨 상관 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국산차가 해외에서 더 비싸게 팔리는 차종들이 있어요. 그런 차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이어들이 그런 차를 낙찰해서 한국의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을 받아서 자기네 나라로 가져가서 팝니다. 그러면 그 바이어들은 한국 시세보다 높게 낙찰을 받는데 걔네들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렇다고 하면 한국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내가 그 차를 사야지, 눌러야지 바이어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서부터 오류가 나죠. 바이어들을 이길 만한 가격을 누른다는 건 이미 시세보다 높게 눌렀다는 게 되니까요. 그 업체들이 얘기하는 세 번째, 유통마진이 빠졌다? 그래서 싸다. 정말 유통마진이 빠졌을까요? 이 대기업 경매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요. 대기업 경매장은 일반인이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입찰 자격을 가진 회원권이 있어야 돼요. 회원권은 상당히 고가의 회원가입비를 내고 또 심사도 받아야 되고, 일부 회사는 그렇게 해서 회원가입이 돼야지 입찰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럼 이 입찰 권한은 어떤 회사가 모든 업종에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중고차 상사, 중고차 수출회사 혹은 폐차장, 이런 업체들, 차량에 관련된 전문적인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회원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일반인들이 가서 경매를 누를 수 있는 권한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산다고 하는 거지? 그 업체들은 이미 그런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인데 일반인들을 불러서 자기 회원카드를 넣고 대리 입찰을 시키는 거예요. 이거 당신이 살 거니까 당신이 사고 싶은 가격까지 누르세요. 그러면 일반인 분들은 내가 1000만원짜리 차를 960, 970, 980까지 눌렀어. 980 낙찰. 그럼 좋아하잖아요. 시세보다 20만원 싸게 샀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된 점이, 대기업 경매장은 낙찰이 받으면 그 회원사 아이디가 있는 그 회원사의 회사로 무조건 명의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낙찰받은 소비자분들은 바로 명의를 가져올 수가 없어요. 이 업체를 들렸다가
와야 돼. 여기서 여기로 명의전을 하면서 취등록세가 발생하죠. 이 업체에서 나한테 또 취등록세가 발생해. 취등록세가 2번 발생합니다. 명의전비가 2번 발생한다는 얘기죠. 쓸데없는 돈이 또 들어가죠. 명의전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아까 같이 1000만원짜리 차를 980만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명의전비가 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각종 수수료와 뭐가 포함되죠. 그 사람들은 무료 봉사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러면 시세보다 비싸지게 되는 거예요. 경매장을 통하면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팩트 1,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경매장을 안 가보신 고객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경매장을 가면 넓은 마당이 있습니다. 그 마당에 차가 수백 대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가서 문 열어서 보고 실내 이렇게 생겼구나. 시동 한번 걸어볼까? 시동 한번 걸어보고 외관은 이렇구나. 이게 끝입니다. 시동 걸고 시운전을 못해요. 단 10cm도 1m도 시운전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제 고객들한테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차는 집 다음으로 큰 자산입니다. 그렇게 큰 자산은 10만원, 20만원짜리가 아니잖아요. 몇백만원, 몇천만원짜리 차인데 1m도 운전을 안 해보고 차를 산다고요? 이게 안전하게 구매를 한 걸까요? 진짜 좋은 차를 살 수 있을까요? 중고차 매장을 가면 시운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 엔진 소리만 듣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차를 운행해보고 잡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승차감은 어떤지 덜컥 거리지 않는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보고 살 수가 있는데 경매장은 시동 소리만 듣고 차를 운행을 못하고 그 상태에서 입차를 해야 이게 과연 안전한지 이게 진짜 좋은 차를 살 수 있는 방법일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팩트2 대기업 경매 같은 경우는 대행 업체들의 얘기로는 성능 평가지가 아주 꼼꼼하게 나와 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능평가지가 너무 꼼꼼해요. 이거 꼼꼼하면 좋은 거 아니야? 차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해주니까 꼼꼼해도 너무 꼼꼼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엄청 안 좋은 차가 있어요. 이게 지금은 멀쩡해 보이지만 안에가 속병이 들어서 짧게는 뭐 한두 달 뒤에 길게는 6개월 안에 몇백만 원의 엔진 수리비가 발생하든지 무슨 수리비가 발생할 차인데 그런 차들을 경매장의 성능평가사들은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이사항으로 코멘트에 막 달립니다. 뭐뭐가 안 좋고 뭐뭐가 안 좋고 뭐뭐가 안 좋고 뭐뭐가 안 좋다 계속 달립니다. 그런데 상태가 비교적 좋은 차들 이게 다 새 차가 아니잖아요. 중고차들이잖아요. 거기에 1km라도 운전하면 중고차잖아요. 신차 매장에서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키로수가 아주 적은 신차급 차량이 들어가잖아요. 그 차도 대한민국 도로에 굴러다니는 99%의 차들이 그렇게 심도 있게 꼼꼼하게 보면 모든 문제를 다 잡아낼 수 있어요. 근데 대기업 성능평가사들은 책임이 지기 싫어서인지 아니면 뭐랄까 그런 자부심이랄까 사명감에 취해서 정말 꼼꼼하게 봐줘요 차를. 그러다 보니까 상태가 아주 좋은 차들도 거기만 들어가면 코멘트가 엄청 달려요. 정말 많이 달려요. 자 그러면 일반인 분들이 내가 입차를 하러 갔어. 똑같은 차가 2대를 봤어요. 근데 2대가 코멘트가 거의 똑같아요. 2개 다 한 코멘트가 꽉꽉꽉 채워갖고 한 8줄 9줄 돼요. 모두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모두 안 좋고. 자 구분이 가능할까요? 진짜 안 좋은 차, 괜찮은 차 구분이 안 돼요. 일반인 분들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어려운 전문용어로 쫙 코멘트가 작성돼 있으니까 저게 6개월 이내에 고장 난다는 얘기인가? 내가 수리비가 얼마 발생할 거라는 거를 알려주는 건가? 구분이 안 가요. 세 번째 팩트 체크가 들어가는데 이거를 악용하는 중고차 딜러들도 있어요. 저는 실제로 봤어요. 예전에 몇 년 전이었는데 수리 지금 당장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데 향후에 이 차가 분명히 문제 생길 게 눈에 보여요. 근데 그 문제 생길 게 엔진 쪽이라서 수리비가 그때 조금 비쌌어요. 근데 그분은 그 차를 경매장에 넣더라고요. 그러면 그 차를 사가신 분은 진짜 좋은 차를 샀을까요? 경매니까 당연히 시세보다 싸다. 경매장에서 차량을 낙찰받아서 장사하는 중고차 딜러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전국의 수만 명의 딜러 중에 0.001%? 왜냐고요? 가격이 너무 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바이어들이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이 국내 시세보다 이 대한민국에서 일반 소비자분들이 거래하는 시세보다 해외에선 더 비싸게 팔리기 때문에 이 차를 국내 시세보다 높게 입차를 넣어서 가져가요. 그럼 걔네를 이기고 이미 내가 낙찰을 받았다는 거는 이미 국내 시세보다 비싸게 나는 차를 샀다는 게 반증이 돼요. 그리고 그런 경매 대행 업체들이
일반인 분들을 막 데리고 와요. 그럼 경매장이 좀 뭐랄까 경마장처럼 막 분위기에 취해요. 막 사람들 웅성웅성하고 막 차가 이렇게 큰 스크린에서 막 사진이 나오고 특이사항 나오고 막 그럼 사람들이 막 옆에서 이게 입찰 버튼을 막 눌러요. 이거 누를 때마다 뭐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씩 올라가거든요. 그럼 여기서 타당타당 누르면 저기서 막 금액이 막 올라가는 게 보여요. 아 저거 내 차인데 내가 사야 돼 하고서 막 눌러요. 그러다 보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죠. 그런 분위기에 취해서 거기에 일반인 분들이 가시게 되면 정말 많이 누르게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냐면 내가 한 번 더 눌러서 5만 원을 더 쓰면 저 차가 내 거가 될 것 같거든. 근데 나는 400만 원까지 생각하고 갔는데 395만 원 있는데 저기서 400만 원을 누가 눌렀어. 아, 그럼 내가 5만 원 그래, 술 한 잔 더 먹고 내 차를 샀는데 5만 원 더 쓰지. 한 번 더 눌러요. 나는 이제 40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저쪽에서 저쪽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그래 내가 5만 원 그래 내가 5만 원 술 한 잔 덜 먹지 하고 또 한 번 눌러요. 그럼 410만 원이 되죠. 그럼 이제 나도 생각을 해요. 아 내가 그래 405만 원까지 썼는데 내가 여기서 5만 원만 더 못하면 저게 내 거가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누르죠. 그럼 저쪽 사람도 똑같은 생각을 해요. 이게 무한 반복이에요. 쭉 올라가요. 자 바이어도 이겨야 되죠. 한국 시세보다 높게 사가는 바이어들도 이겨야 되고 이렇게 나와 똑같은 일반인 분들도 이겨야 돼요. 근데 실제로 진짜 경매장에 가면 경매 업체 분들이 이렇게 소비자 분들을 많이 이렇게 해서 많이 누르게 해요. 분위기가 되게 업돼 있어요. 외국 애들은 되게 칼 같아요. 막 누르다가 어느 순간에 딱 오면 더 이상 누르진 않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 한국 시세보다 높아요. 팩트체크 2번. 그 업체들이 얘기하는 게 중고차 시세보다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싸게 차를 살 수 있대요. 아, 그러면 소비자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인터넷 검색을 잘해서 이런 영상을 봤거나 혹은 이런 정보를 접해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나만의 서치 능력으로 나만 아는 정보야. 이건 내가 빠른 정보야. 그래서 나는 다른 애들은 뭐 SK 무슨 카, 뭐 무슨 카, 뭐 무슨 드림, 뭐 이런데 사이트 가서 그걸 보고 뭐 K 차차 이런데 사이트를 보고 가서 차를 사면 사는 사람보다 나는 정보를 검색해서 경매 입찰을 해서 차를 산다는 이런 정보를 나는 빠르게 얻어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훨씬 더 차를 싸게 살 거야. 와, 나는 이거 검색을 잘했어. 역시 인터넷 검색이야. 그래서 나는 그 사람들보다 100만원, 200만원 차를 싸게 사게 되겠지. 그리고 실제로 경매장에 가보니까 와 진짜 차가 수백 대 있고 막 분위기가 막 하고 분위기 취하고 막 이래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고차 딜러들 다들 전문가예요. 대부분이 전문가예요. 특히 이제 매입 딜러들은 알선 딜러들 이렇게 차를 판매만 하는 딜러들 말고 진짜 내 돈을 들여서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씩 들여서 차 한 대씩 사오고 몇억, 몇십억을 굴리는 이 매입 딜러들은 되게 전문가예요. 극도의 전문가예요. 왜냐면 내가 5천만 원짜리 차를 하나 잘못 사오면 몇백만 원 그냥 우습게 까여요. 그냥 손해봐요. 자, 이런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입 딜러들은. 이런 전문가들이 국산차를 요즘에 매입해 와서 손님한테 팔면 매입해 와서 상품화를 하고 광택을 하고 성능을 받고 광고도 찍고 이렇게 손님한테 팔면 보통 50에서 70 남아요. 진짜 잘 남으면 100만 원 남는데 국산차 같은 경우는 100만 원 남으면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요. 보통 50만 원, 70만 원 남고요. 까지는 차들도 있고 또이또이 되는 그러니까 같은 가격 매입 뭐 대충 원가랑 비슷하게 판매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국산차 마진율이 50에서 70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보다 작을 때가 많지만 진짜 많아봐야 그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일반인 분이 비전문가죠. 비전문가가 일반인 분들이 단순히 인터넷 서치 잘해서 내가 경매대행이란 걸 알게 돼서 경매장에 갔더니 거기에 와 있는 수많은 전문가 몇십 년 동안 차를 사고 팔았던 바이어들 그리고 나와 경쟁하는 타 일반인들을 다 누르고
내가 차를 낙찰 받았는데 시세보다 100만원, 200만원 싸게 샀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어이가 없죠. 자, 전국에 딜러가 수만 명입니다. 이 수만 명의 딜러가 차를 한 대 매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광고비 몇십만 원씩 내면서 광고하죠. 차 매입하려고 지방 여기저기 다녀. 차 한 대라도 더 사오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데 경매장 같은 경우 세 군데서 하는데, 자, 일주일에 3번 경매장에 가면 수백 대씩 차가 나와요. 전문가인 업자가 가서 이것만 누르면 100만원, 200만원씩 시세보다 싼 차를 매입할 수 있는 전국의 수만 명의 딜러가 왜 그걸 매입을 안 해올까요? 다른 데서 가서 한 대 겨우겨우 사오면 50만원, 70만원 하는데, 저희 가서 이것만 누르면 시세보다 100만원, 200만원 싸게 사는 차들이 몇백 대 깔려있는데 왜 거기를 안 갈까요? 말이 안 돼요. 시세보다 100만원, 200만원 싸게 산다? 말이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걔네들은 경매장에서 사는 차는 무조건 명의를 한 번 더 거쳤다가 와야 돼요. 명의점비가 더 들어요. 근데 딜러들이 사온 차보다 마진이 더 크다? 100만원, 200만원 차이 난다? 딜러들은 50만원, 70만원 마진 보는데 꿈나라 같은 얘기예요. 물론 시세보다 200만원, 300만원 싸게 살 수 있어요. 못 산다며. 어떻게 100만원, 200만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없다며. 왜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시세보다 100만원, 200만원 싸게 사는 차들은 어떤 차들이냐면, 일반인 분들은 모르고 전문가들은 아는 이 차의 특징이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왜냐면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은 모르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전문가들은 입찰을 안 해요. 그 차의 특징, 어떤 문제점, 정보의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시세 차이. 일반인 분들은 지금 시세가 1000만 원인데 내가 800만 원에 낙찰 받았어. 엄청 좋아요. 전문가들은 이러고 있어요. 왜? 전문가들은 알거든요. 아, 저 차 누가 가져가게 될지 참 고생하겠다, 뭐 이런 거. 혹은 예를 들어서 수입차 같은 경우, 수입차 보통 경매장에 잘 안 나오는데, 수입차 같은 경우 신모델이 출시가 되면 바로 그냥 최신형이었던 모델이 구모델이 되잖아요. 시세가 200, 300, 400씩 빠져요. 뭐 비싼 차는 더 빠지고요. 다음 주에 신차 모델이 나오는 걸 업자들은 알고 있어요. 요번 주에 경매장에 누가 갔어요. 시세보다 300만 원 싸게 샀어요. 일주일만 참으면 그냥 매장에 가서, 중고차 매장 가서 반짝반짝한 거 광택까지 다 내있고 경정비 다 되어 있고 아무 문제 없는 거 똑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광택도 안 되고 들어있고 어떻게 정비할지도 모르는, 정비도 안 되어 있는 차를 비싸게 사는 거죠. 취등록세 2번 내고 각종 수수료 다 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반인 분들께서 업자들을 다 제끼고 100만원, 200만원 시세보다 싸게 차를 매입해 올 수 있다?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경매장에서는. 업자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원래 이렇게까지 뭐 일방적으로 원사이드하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뭐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분쟁이 있을 때 항상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객관적으로 양쪽 얘기를 들어보고 조정을 해주는 스타일이라서 한쪽만의 얘기로만 이렇게 판단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별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차이 때문에 소비자한테 오히려 싸게 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더 비싸게 판매하는. 저는 유튜브로 차를 팔 생각은 없어요.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예요. 아, 이 가격에 이런 차도 있다 이렇게. 그리고 저는 차량 리뷰를 많이 할 거고, 뭐 전자제품도 리뷰를 할 거고, 제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도 영상을 올릴 건데, 아무튼 저는 일반인보다 차에 대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특히 이제 차량 관련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지금 계획하는 게 사고차 판별하는 법, 중고차에 살아가셨을 때, 그리고 차량이 어떤 증상이 났을 때 얼마 정도의 수리비가 대충 발생할지 이런 걸 예상할 수 있는 체크 방법을 좀 해서 올려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 잘 지켜봐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